여러분,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면 안심되시죠? 그런데 검사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받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5세가 넘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검사는 줄여도 되는지, 그리고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우리 부모님께 직접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제 외래에 오신 78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년 100만 원이 넘는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어요.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불안하니까 미리미리 검사해서 병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작년 검진에서 심전도에 작은 이상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일단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를 했고 거기서도 애매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심장 CT를 찍었습니다. CT에서 관상동맥에 약간의 석회화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심장 카테터 검사까지 권유받으셨습니다. 카테터 검사를 받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온 겁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이후 몇 주간 병원을 오가며 후유증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처음에 심전도 이상이 나왔을 때 그건 사실 75세가 넘으면 흔히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번 검사가 시작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아무 증상도 없던 분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이게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과 병에 걸린 것, 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답은 전혀 다릅니다입니다. 오래된 한옥을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 된 한옥은 기둥에 금이 가 있고 문짝이 좀 뒤틀려 있고 벽에 얼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일까요? 아닙니다.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이 집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고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요즘 최신 검사 장비들은 너무 정밀합니다. 이 한옥을 최첨단 장비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의 미세한 금, 석가래의 작은 틈, 벽의 균열, 이런 게 다 찍힙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지에는 이상 소견 많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약간의 석회가 쌓이고 관절이 닳고 장기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최신 검사 장비로 들여다보면 온갖 이상 소견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사에서 뭔가 나오면 의사도 환자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몰라 추가 검사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추가 검사를 하면 또 뭔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검사를 합니다. 이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자체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큰 문제 없이 견디는 검사도 75세가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조영제 주사, 내시경, 조직검사, 이런 것들이 나이 든 몸에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검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불안하니까 습관적으로 받는 검사들, 이건 75세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증상 없을 때 소변 속 세균 검사.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를 하시죠? 그런데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변 속에는 원래 여러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 대부분은 조용히 살 뿐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걸 무증상 세균류라고 부릅니다. 75세가 넘으시면 소변에서 세균이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에 가깝습니다. 남성의 경우 10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23명이 소변에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도 안 나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고 옆구리도 안 아프면 이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좋은 균까지 다 죽습니다. 설사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감염이 왔을 때 듣는 항생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거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면 아플 정도라면 이건 진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입니다. 이때는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균이 있으면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세균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그냥 두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증상 없을 때 심전도 심장 정밀 검사.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이 나왔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심장이 나쁜가 봐요 하면서 걱정부터 하십니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심장도 늙으니까요.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가 조금 느려지고 이런 변화들이 심전도에 찍힙니다. 하지만 가슴이 안 아프고 숨이 안 차고 계단 오르는 게 괜찮으시다면 이건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든 심장의 모습일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불안해져서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심장 CT까지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검사를 하면 또 뭔가 나옵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좀 있다거나 판막이 약간 두껍다거나 그러면 또 다음 검사를 권유받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 증상 없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심장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수명이 늘어나거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시술과 합병증만 늘어났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계단 몇 계단만 올라도 가슴이 답답하시다면 이건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할 증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심전도 이상 나왔다고 해서 증상도 없는데
이것저것 검사받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순 허리 통증의 척추 MRI. 허리가 아프시죠? 나이 들면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허리 아프다고 하면 바로 MRI 찍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MRI는 정말 정밀한 검사입니다. 척추를 0.1mm 단위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신 분의 척추를 MRI로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디스크가 납작해져 있고, 뼈가 자라나 있고, 신경 구멍이 좁아져 있고, 온통 이상 소견천지입니다. 재미있는 건 허리가 전혀 안 아픈 어르신 100명을 데려다가 MRI를 찍어봐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MRI에서 보이는 그 변화들은 대부분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나이의 흔적인 거예요. 그런데 MRI를 찍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결과지를 보여주며 여기 디스크가 좀 나왔네요. 여기 신경이 눌렸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겁을 먹습니다. 아, 내 허리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리고 수술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순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은 그룹과 안 찍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6개월 후 통증 정도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MRI를 찍은 그룹이 불안감은 더 높았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거나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라면 이건 즉시 MRI를 찍고 전문의를 만나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의 90%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스트레칭하고 따뜻하게 찜질하고 적당히 걷고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MRI는 정말 필요할 때만 찍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75세 이후 전립선암 피검사. 남성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립선암 검사, PSA 검사라고 들어보셨죠? 피 한 방울로 전립선암을 찾아낸다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75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거북이처럼 느립니다. 60대에 전립선암이 있어도 80대까지 아무 증상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검 연구를 보면 80세 넘어서 돌아가신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암을 가지고 계셨지만 평생 모르고 지내셨습니다.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겁니다. 75세에 전립선암을 찾아내서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요실금이 생기거나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명은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암이 원래 천천히 자라는 암이었으니까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여러 전문 학회에서는 75세 이후에는 전립선암 선별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소변 볼 때 피가 나오거나 밤에 소변을 10번 이상 보거나 소변이 한 방울씩밖에 안 나오거나 골반뼈가 심하게 아프다면 이건 검사 받으셔야 할 증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드님들께서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해 드릴 때 이 부분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섯 번째, 75세 이후 대장내시경 재검. 대장내시경, 용종 때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검사는 분명 중요한 검사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75세가 넘으시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미 몇 번 받으셨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 준비는 그 자체로 고역입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장 세척약을 2리터나 마시고 화장실을 수십 번 오가야 합니다. 75세가 넘으면 이 과정에서 탈수가 오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거나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자체도 위험이 있습니다. 대장에 구멍이 나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진정제 때문에 호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1만 명 중 1명꼴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75세 이후에는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75세에 깨끗한 대장을 확인했다면 85세까지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소아기약회에서는 75세 이후, 특히 80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 보는 습관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배가 계속 아프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즉시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검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증상 없을 때 소변 세균 검사, 증상 없을 때 심장 정밀 검사, 단순 허리 통증의 MRI, 75세 이후 전립선암 피 검사, 그리고 75세 이후 대장 내시경 반복. 이 5가지는 증상이 없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검사를 안 받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검사에 쓰는 돈과 시간을 정말 효과 있는 곳에 쓰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포진 폐렴 백신. 75세가 넘으시면 꼭 맞으셔야 할 백신이 2가지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아시죠? 옆구리나 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집이 나은 후에도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신경통이 남습니다. 이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진통제로도 잘 안 듣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 발생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걸려도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백신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번 맞으면 최소 10년은 효과가 유지됩니다. 폐렴구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은 75세 이후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듭니다. 특히 한 번 폐렴에 걸리면 입원하고 항생제 맞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근육이 다 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폐렴 백신을 맞으면 중증 폐렴을 6,070%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만 맞으면 평생 효과가 유지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쓸데없는 검사에 매년 100만 원씩 쓰시는 것보다 백신 2-3개에 50만 원 쓰는 게 훨씬 확실한 투자입니다. 백신은 검증된 예방입니다. 애매한 검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번째 투자 단백질과 걷기. 약국 가시는 것보다
정육점, 생선가게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75세가 넘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골절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단백질 먹고 걷는 겁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1g 이상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60g입니다. 고기로 치면 손바닥 크기 2개 정도, 계란이면 810개, 두부면 한 모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30% 낮습니다. 30%입니다. 그 어떤 검사도 이런 효과를 못 줍니다. 운동화 한 켤레 사시고 동네 공원 한 바퀴 도세요. 그게 MRI 찍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 투자 복부 대동맥 초음파 예외적 검사. 방금까지 검사줄이라고 했는데 이 검사 하나는 예외입니다. 복부 대동맥류 검사입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입니다.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 있습니다.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터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터지면 90% 이상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다행히 이 병은 초음파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 위에 젤리 바르고 기계를 대기만 하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아프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지켜보다가 커지면 수술하면 됩니다. 미리 찾아서 치료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검사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 중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꼭 한번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정상이면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백신, 단백질과 걷기, 그리고 복부 대동맥 초음파. 여기에 돈과 시간을 쓰시면 남은 20년이 정말 달라집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가 검사를 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질문하세요. 수첩에 이 세 가지를 적어 가세요.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았을 때 제가 실제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병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의사가 글쎄요 하거나 확실하진 않지만 하고 말을 흐리면 그 검사는 안 해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질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제 나이에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치료가 효과 나타나는데 5년, 10년 걸립니다. 78세에 시작한 치료가 효과를 보려면 88세까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실적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당장 검사하는 것과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하는 것, 결과가 크게 다를까요? 많은 경우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찾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의사가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도 불필요한 검사의 절반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런 질문을 환자가 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 든 우리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70년, 80년을 버텨온 역사이고 흔적이고 기록입니다. 조그만 흠집 하나하나를 다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75세 이후에는 증상 없는데 습관적으로 받는 검사들,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둘,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만으로도 과잉 검사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셋, 검사비 아낀 돈으로 백신 맞고 좋은 고기 사 드시고 운동화 신고 공원 걸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 투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부모님께 또는 주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불필요한 검사와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잉 검사, 과잉 치료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일 뿐, 여러분 개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나 가지고 계신 질환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병원 대신 공원에 한번 들르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